태아보험 절대 과하게 가입하지 마세요. 태아보험 30세 만기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 35,090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한 보장만 딱 구성해서 설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정도 보험료로 충분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핵심 특약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구성을 하면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도 보장은 충분히 탄탄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즘 예비 부모님이 제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은 태아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태아보험은 우리 아이의 첫 보험으로서 몇 가지 핵심만 이해하고 계시면 절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았던 30세 만기 기준 설계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는 35,09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태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임신 주차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데요. 현재는 9주차 기준 설계안인데 출생 전 보험료는 61,990원입니다. 주수차가 올라갈수록 출생 전 보험료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서 출생 전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설계안은 대부분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후반대인데 중요한 담보가 빠져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설계안은 필수 보장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금액과 보장을 위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해서 보장은 탄탄화돼 금액 부담은 뺀 설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설계해드리는 설계안을 기준으로 각 담보별 보장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해당 담보는 상해로 인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만큼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서 별도로 보장 범위가 좁은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암 또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가입 금액을 최초 한 번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험료부터 납입이 면제가 되는 특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면제 대상들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앞으로 남은 보험료는 전부 면제가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납입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가입 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해주고 특약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 납입 지원 잔여 기간을 지급해줍니다. 다음은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골절을 진단받은 경우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담보는 치아 파절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현재 설계안에서는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어릴 때는 상해로 인한 여러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치아도 파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험료 여유가 좀 더 되신다면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 파절을 제외한 일반 골절 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유소화 시기에는 성인에 비해 화상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요. 신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 진단 담보 또한 태아보험을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핵심 담보 중 하나로서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시면 보다 중대한 사고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한 입원 가능성을 고려를 해보신다면 필수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사고로 인해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사고로 눈에 띄는 손상이 생길 경우 심리적 위축, 자존감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1차로 신체적인 회복, 그리고 2차로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담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해 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술을 폭넓게 보장을 하고요. 이 담보가 있으면 골절 수술, 화상 수술 등을 커버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 수술 담보를 따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 지급률 3%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을 한 경우 상해 후유장애 담보와 마찬가지로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보장 범위가 넓어서 중복되는 하위 담보는 과감히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 제외 일반암을 진단받게 될 경우 최초일의 한으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이번 설계안에서는 최대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소암이나 백혈병을 비롯한 성인기 발생할 수 있는 암까지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암 리스크에 대비해서 가능한 최대 한도로 구성한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설계안을 보시고 30세만 개로 가입하는데 굳이 암진단비를 이렇게 1억이나 가입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은 성인일 때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태아범에서 암진단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아암, 즉 백혈병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암진단비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이유는 이 소아암, 즉 백혈병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도 소아암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으로 진단 시에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1억, 그리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 5천만 원이 추가돼서 총 1억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재진단암 진단비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원발암과 재발암, 그리고 전이암을 2년마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특정암 진단비도 추가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아암으로 진단 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을 제외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의 진단 시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 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최대 한도인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인데요.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을 함께 구성할 경우 소아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졸중 진단 담보와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생아 뇌출혈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뇌질환 진단을 받게 될 경우 보장을 해주는 담보로 두 가지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뇌출혈을 진단받았을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가입 금액이 20%인 400만 원을 지급받고 뇌졸중 진단 담보에서는 400만 원을 추가 보장받기 때문에 총 8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죠. 뇌혈관 진단 1, 2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각 담보들의 질병 코드를 살펴보시면 뇌혈관 진단 1 담보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I64, I67, I68, I69가 해당됩니다. 뇌혈관 진단 2 담보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I60, I61, I62, 63, 65, 66, P10, P52가 해당이 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의 질병 코드를 보면 뇌혈관 1과 뇌혈관 2, 두 담보의 전체 코드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뇌졸중 진단 담보는 뇌혈관 질환 2 담보와 동일한 질병 코드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와 뇌졸중 진단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할 경우 보장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다만 이건 일반적인 설계 조합은 아니고 태아보험 한정으로 신생아 뇌출혈 보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추가로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일가성 심근 허혈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도 있지만 30세 만기이고 보험료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혈신장 질환 담보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담보는 암 진단 후 치료를 받게 됐을 때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 치료 등 유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진단비와 별도로 추가로 가입하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유사암 진단비에서 양성 뇌종양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반드시 별도의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를 구성하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나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 시 지급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기 땐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태아보험에는 반드시 포함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들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부담이 적은 보험료로 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로 뇌성마비는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워낙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하는 태아보험 주요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이 특약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시기를 지켜서 필수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가 높은 특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있으시다면 1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병 입원 일당 담보는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 시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성인보험의 경우 효율성이 다소 높지는 않지만 영유아기 때는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입원해야 할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는 필수로 포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1에서 30일 담보가 1만원, 1에서 180일 담보가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원하고 첫 30일간은 하루 최대 6만원, 31일부터는 하루 5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료 여유가 있는 경우 1에서 30일 담보를 2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초기 입원 보장 금액을 7만원으로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인실보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으로는 상급 병실료를 하루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이 담보를 구성을 해서 추가로 입원 일당을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입원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선택적으로 삭제하셔도 무방하고 유아기 이전까지는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고 특히 선천질환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태아보험의 핵심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혀유착증은 보장에서 제외가 되고 27번은 가입 한도가 40만원이기 때문에 28번 담보를 추가로 10만원 구성을 해서 총 5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담보는 보통 종수술비로 부르며 질병 수술을 종류별로 나눠 차등 보장을 해줍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Q코드, 즉 선천성 질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도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1S 보정 수술비에서 6종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6종의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혀 유착증 수술은 일반 질병 수술 담보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바로 이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혹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 담보는 선천질환의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9세 이하 아동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5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수술들을 실제로도 청구 사례가 많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 설계 시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편도 절제술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입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로는 자녀 10대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해서 총 120만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위는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로 소아 탈장 수술입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로는 마찬가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소아 탈장 수술 담보에서 30만원, 질병 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으로 해서 총 15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 수술은 질병 수술 담보 하나로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술 확률이 높은 만큼 중복 담보로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3위는 맹장 수술로 불리는 충수 절제술입니다. 어린이에 제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빈도가 높은 수술인데요. 보장 가능한 담보로는 충수염 수술 담보로 30만원, 질병 수술 담보로 50만원, 종수술비 2종 50만원으로 총 13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위는 심장 수술입니다. 소아괴에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심실중격결소는 제 경험상 청구 사례가 많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는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그리고 질병 수술 담보, 종수술 담보에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5위는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입니다. 이는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 수술로서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수술 시 2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임신 16주 이전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도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꼭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 보장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통계적으로 상위권에 자리한 수술들이고 실제 청구 사례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복 설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담보는 8대 장애로 진단받았을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서 보험료 여유가 있을 경우 함께 구성하시기를 권장하는 담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전반을 아우르는 유일한 담보로서 구성을 해둔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모두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을 경우 추천드리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유지가 안 된다면 사실 가입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더 추가하셔도 되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줄여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보험료 부담은 낮지만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담보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담보들은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함께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간혹 의료사고 법률비용 특약 대신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가족법률비용 손해특약이 더 낫지 않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료사고 법률비용 특약은 1원입니다. 근데 가족법률비용 손해특약은 193원입니다. 1원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중요한 특약은 아니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구성하는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족법률비용 손해특약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담보인데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대물손해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고요. 30세 만기 태아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누수담보는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배책은 실손 담보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필요한데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이미 일배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 보험에는 따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을 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3일째부터 1일당 5만 원을 보장을 합니다. 미숙아로 출생할 경우 인큐베이터에 장기간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선천적인 장애 발생 시 장애 종류별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제 기준으로 다지증이나 심실중격 결손, 사경 등 실제 청구 사례가 많은 항목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1년 이내에 입원하게 될 경우 기존 질병 입원 일당 외에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신생아계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며 이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원비가 일반 병실에 비해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이 태아 특약들은 출생하는 달까지 납입을 하게 됩니다.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실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11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이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태아보험은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진짜로 이 정도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실비도 같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드리는 3가지 특약 정도만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줄 정도면 충분하죠. 출산을 앞두고 준비하실 일이 많은데 보험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해 필요한 담보만 선별해서 알차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선생 채널을 찾아주세요.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